자, 형님들 안녕하십니까? 꺾이지 않는 폴더 채널입니다. 승무패 40회차는 2월을 좀 예상했지만 2명의 1등이 나오면서 마무리가 됐고, 이번 승무패 41회차 역시 마찬가지로 K리그와 J리그로 구성이 됐습니다. 상당히 난이도가 있고, 특히 J리그 같은 경우에는 도통 감 잡을 수조차 없을 정도로 어렵기 때문에 제가 몇 번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아주 간단하게 팀 위주의 핵심만 짚고 넘어갈 테니까 자세한 분석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다른 영상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자세한 분석이 필요도 없고 J리그를 보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자세한 분석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승무패 41회차 지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경기 김천 상무대 대구FC. 순위에서 보듯이 두 팀 경기력의 차이는 커 보입니다. 김천은 컵 경기 포함해서 두 경기 연패를 기록하면서 약간 주춤하는 듯 보여졌지만 그 후에 리그 두 경기 연승을 이어오면서 다시 한번 기세가 올라왔습니다. 대구는 최근 홈에서 연승을 하면서 홈 경기력은 좋고 또 핵심 선수인 세징리아 선수가 다시 한번 반등하는 경기력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원정 3연패를 기록하고 있고 원정 13경기 연속 실점을 기록하면서 극심한 원정 경기 기복을 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경기는 김천 상무 쪽으로 인정하고 가는 게 좋아 보입니다. 김천 상무가 현재 홈 4경기에서 전반에 골을 넣지 못하면서 경기 초반에 부진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대구를 상대한 홈 6경기에서 무려 5경기 연속 선제골을 기록하면서 유독 대구에게 강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고 새로 입단한 선수들의 호흡이 점점 좋아지는 점, 또 최기훈 선수가 직전 경기에서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전방에서 좋은 활약을 이어오고 있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홈이점을 가져가는 김천 상무가 어렵지 않게 승리할 것으로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 요코마리 대 도쿄베르. 두 팀 12위, 11위에 위치하면서 순위에서 차이가 없고 직전 경기에서 나란히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전력에서는 요코마리가 우위를 점하고 있고 홈에서 이 점을 가져가기 때문에 요코마리 쪽으로 무게를 더 두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요코마리가 원정에서는 극심한 경기 기복을 보이긴 하지만 홈에서는 거의 패배를 하지 않으면서 홈 깡패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고 홈에서 득점력이 월등하게 올라가는 편입니다. 또 도쿄베르디가 오락가락하는 경기 기복을 보이면서 감각 양약의 이상한 경기력을 보이긴 하지만 직전 원정 5경기에서 단 1승밖에 기록하지 못하면서 극심한 원정 경기 기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요코마리를 상대로 쉽지 않은 경기를 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요코마리가 원정 경기이긴 했지만 직전 후쿠오카와의 경기에서 보여줬던 답답한 경기력을 고려해 봤을 때 이번 경기 두 팀 순위에서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 만큼 도쿄베르디가 의외의 선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직전 원정 경기에서 이와타에게 3대 0으로 패배하긴 했지만 높은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전체적으로 끌려가는 경기를 하지 않았고 수비 뒷공간을 노출하면서 많은 실점을 하긴 했지만 이와타의 운도 따라준 경기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 요코마리가 홈에서 득점력이 높긴 하지만 실점률도 높은 점, 또 도쿄베르가 감각 양약의 의외의 경기력을 보여주는 점을 고려해서 중복 폴더로 좀 꺾어보는 것도 좋은 판단으로 보여집니다. 3번 경기 전북 대 FC 서울. 전북은 지금 7경기째 승리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고 리그 12위 꼴찌에 위치하면서 강등을 걱정해야 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매 경기 절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들이지만 그냥 실력 자체가 형편없다고 봐야 되는 건지 참 좀 알 수 없는 경기력을 보이는 전북입니다. 그에 비해 서울은 최근 팀 분위기도 아주 좋아 보이고 컵 경기 포함 3경기 연승을 기록하면서 파죽지세의 폼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는 PK골이긴 하지만 드디어 링가드 선수의 데뷔골이 터졌고 그 데뷔골로 인한 자신감은 더욱더 상승하지 않을까, 그 자신감이 이번 경기에도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현대가 현재 홈에서 3경기 연속 무승부, FC 서울이 원정에서 3경기 연속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이번 경기에서 무승부를 예측해 볼 수도 있겠지만 전북의 간절함과 FC 서울의 자신감이 오른 경기력을 고려해 봤을 때 무승부보다는 어느 한 팀의 승리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전북 현대가 최근 부진하면서 상황이 좋진 않지만 FC 서울을 상대로 5경기 연속 선제골을 기록하면서 FC 서울에게 유독 강한 경기력을 보여줬고 두 팀 5번의 맞대결에서 전북이 3승 2무를
거두고 있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이번 경기 전북의 이변도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중원에서의 약점을 노출하고 있는 전북이 한국영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급한 불을 끄고 있고 직전 경기에서도 한국영 선수가 좋은 경기력을 보인 만큼 이번 경기도 좋은 활약을 예측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무승부보다는 중복 폴더로 승패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 대전 대 수원FC. 대전은 강등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선수들을 대거 영입을 하면서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시작했지만 직전 경기에서 역시 김천 상무의 벽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전체적인 경기력은 나쁘진 않지만 골 결정력에서의 차이가 컸고 점유율도 확실하게 밀리긴 했습니다. 수원FC는 직전 경기에서 광주에게 승리하면서 2연패에 늪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또 아직까진 전력에서 수원FC가 더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두 팀 맞대결에서 대전이 수원FC에게 직전 5경기에서 단 1승밖에 기록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원FC가 원정임에도 수원FC의 승리 쪽으로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경기는 대전 쪽으로 무게를 더 두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대전이 부진하긴 했지만 홈에서는 확실하게 실점률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수원FC가 공격 전개에서는 우위를 점하는 건 사실이지만 수비 전력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원정 3경기 연패를 기록하면서 최근 원정 경기 기복을 보여주고 있는 수원FC고 확실하게 득점력이 줄어든 지금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원정 5경기 연속 선제골을 또 실점을 하고 있고 그런 점을 고려해서 이번 경기는 홈팀 대전 쪽으로 조금 더 무게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 간바오사카 대 마치다. 리그 선두를 다투는 두 팀의 경기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안전하게 승무패 3픽도 좋아 보이는 경기입니다. 근데 최근 보여주는 경기력은 간바 오사카가 더 좋아 보입니다. 직전 경기에서 원정임에도 홈에서 강세를 이어오고 있는 가시마와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고 현재 10경기째 패배를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홈에서 5경기 연승을 이어오고 있고 홈에서 실점률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다는 리그 선두에 위치해 있지만 최근 경기들에서 이상할 정도로 득점이 터지지 않고 있습니다. 직전 2경기에서 무승부를 거뒀고 실점을 하지 않았지만 어찌됐건 간에 득점도 하지 못하면서 직전 5경기에서 단 1경기밖에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원정 성적이 나쁜 편은 아니라서 이번 경기 어떻게 될지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최근 보여주는 경기력이라면 득점력에 물이 오른 간바 오사카가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위에 말씀드린 대로 실점률이 높지 않은 마치다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가실 분들은 무승부까지도 받쳐 가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 세레소 오사카 대 나고야. 세레소 오사카는 직전 경기에서 승리를 기록하면서 모든 경기 포함 5경기째 패배를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나고야는 직전 4경기에서 1무 3패를 기록하면서 부진한 흐름을 이어오고 있고 원정에서는 실점률이 더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또 세레소 오사카는 리그 홈 직전 10경기에서 단 1패만 기록하면서 홈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고 기본적인 전력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세레소 오사카 쪽으로 무게를 두는 게 맞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셀에서 오사카가 패배가 많이 없긴 하지만 최근 경기들에서 무승부도 많이 기록하고 있고 뭔가 압도적인 승리보다는 탄탄한 수비를 바탕으로 경기를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득점력에서 나고야보다 뭔가 월등하게 앞선다거나 더 날카로운 공격 전개를 한다거나 뭐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나고야가 직전 경기들에서 승리가 없고 득점력이 형편없긴 하지만 실점률이 크게 높지 않고 한 점 차이의 아슬아슬한 승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정에서 실점률이 높은 편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만큼 둘 다 탄탄한 수비를 보여주지만 공격 쪽에서 즉 득점력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에 이번 경기 단통 무승부를 좀 가져가거나 아니면 무승부까지 받쳐서 가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 포항 대 울산. 엎치락 뒤치락 하는 리그 우승을 노리는 두 팀인 만큼 이번 경기 양팀 모두 전력을 다할 경기로 보입니다. 포항은 직전 경기에서 강등권에서 허덕이고 있는 전북과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고 직전 4경기째 패배를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리그 선두에서 내려온 이후로 점점 득점력에서의 어려움을 보이고 있고 5경기 연속 실점을 기록하면서 점점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포항입니다. 울산은 직전 경기에서 대구에게 1대0으로 똥줄 승리 기록했고 7경기째 패배를 기록하지 않으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 경기에서는 좀 포항 쪽으로 무게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이 최근 경기들에서 패배가 없긴 하지만 어마어마한 실점률을 보이고 있는 만큼 홈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포항이 충분히 뚫어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주포인 정재희 선수가 최근 경기들에서 득점을 하지 못하면서 주춤하긴 하지만 이효재, 백성동 선수가 전방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홈에서 실점률이 확실히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는 포항이기 때문에 최근 원정에서 많은 실점을 하면서 불안한 원정 경기력을 보이는 울산이 막는 데만 급급한 경기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두 팀 지난 맞대결의 결과를 봤을 때 울산이 포항에게 상대적으로 강한 경기력을 보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좀 안전하게 가실 분들은 울산 쪽으로 좀 인정하고 가시고 저는 포항 쪽으로 꺾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 우라와 대 이와타. 우라와는 직전 경기에서 승리하면서 6경기 무패를 끊어냈고 이와타는 직전 경기에서 승리를 하면서 5경기 무패를 끊어냈습니다. 우라와가 전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고 홈에서 이점을 가져가면서 우라와 쪽으로 70% 가까이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두 팀 최근 경기 내용을 봤을 때는 우라와 쪽으로 이렇게 몰릴 경기는 아닌 것 같은데 단순 이름값으로 몰리는 건지 조금 아이러니합니다. 물론 이와타가 원정에서 승리를 하지 못하면서 극심한 원정 경기 기복을 보이긴 하지만 큰 실점 차이의 패배는 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경기 충분히 이와타도 해볼 만한 경기로 보입니다. 또 직전 경기에서 도쿄 베르디에게 압도하는 경기는 아니었지만 좋은 집중력으로 3대 0으로 승리를 기록했기 때문에 그 기세가 이번 경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라와가 지난 홈 3경기에서 연속 선제골을 실점을 한 만큼 최근 경기들에서 홈 이점을 확실하게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두 팀 맞대결 전적에서 우라와가 이와타를 압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고 뭐 썩어도 준치라고 홈 이점을 가져가기 때문에 정석 픽을 보실 분들은 홈 승리, 우라와의 승리를 가져가시고 아니시면 중복 폴더로 꺾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 FC 도쿄 대 후쿠오카. 도쿄는 직전 경기 4%에게 승리를 하면서 4경기째 패배가 없는 좋은 흐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후쿠오카도 직전 경기에서 요코하마까지 잡아내면서 직전 6경기에서 5승 1무의 엄청난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경기 도쿄가 홈에서의 이점을 가져간다고 해도 최근 흐름이 더 좋은 후쿠오카 쪽으로 꺾어보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도쿄가 전력에선 조금 더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직전 2경기 연승을 기록하면서 기세가 좋지만 직전 연승한 2경기는 삿포로와 슈난 같은 리그 꼴찌에서 허덕이는 팀들에게 그런 승리였고 승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한 점 차이의 아슬아슬한 승리입니다. 또 도쿄가 후쿠오카를 상대한 지난 홈 6경기에서 4번의 무승부를 기록할 만큼 홈에서 후쿠오카에게 강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후쿠오카가 원정에서의 불리함을 가져가지만 직전 원정 3경기에서 2승 1무를 기록을 하면서 최근 원정 경기력도 나쁘지 않고 최근 경기들에서 클린시트 경기를 많이 치르면서 공격력도 공격력이지만 압도적인 수비를 보여주는 만큼 이번 경기 후쿠오카 쪽으로 무게를 더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위에 말씀드린 대로 도쿄 홈에서 후쿠오카와 무승부를 많이 거두면서 지루한 경기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조금 안전하게 가실 분들은 무승부까지 받쳐 가시고 저는 이번 경기는 후쿠오카 쪽으로 좀 무게를 더 두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 시원한데 교토상가. 두 팀 순위도 비슷하고 최근 보여주는 경기력도 비슷하면서 리그 하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느 한 팀의 승리를 예측하기도 힘들 만큼 두 팀 비슷한 경기 양상을 보이고 있고 최근 경기에서도 무승부를 거둔 것도 똑같습니다. 지금 시원한 쪽으로 50% 가까이 몰리고 있는데 저는 이번 경기에서 지금 16.6% 이 교토상가 쪽으로 좀 꺾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슈난이 홈 2점을 가져가는 경기이긴 하지만 최근에 홈 2연패를 기록하면서 딱히 홈 2점을 살린다고 볼 수 없고 리그 5경기째 승리를 기록하지 못하면서 부진한 상황입니다. 준수한 득점력을 보이고 있는 듯 하지만 7경기 연속 실점을 기록하면서 수비에서의 불안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토상가가 뭐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최근 경기들에서 강팀들과 무승부를 많이 기록하면서 준수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고 두 팀 지난 4번의 맞대결을 봤을 때 원정팀이 승리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뭐 크게 이리저리 고민하지 않고 두 팀 비슷한 실력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더 몰리지 않는 쪽으로 좀 무게를 더 두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 빗셀 고베 대 가시마. 고베는 직전 경기에서 마치다와 비기면서 두 경기째 승리를 챙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는 홈에서 답답한 골 결정력을 보이면서 무실점에 그쳤고 직전 세 경기에서 단 두 골밖에 기록하지 못하면서 최근에 조금은 부진한 모양새입니다. 가시마는 직전 경기 무승부를 기록하긴 했지만 현재 직전 3경기 연속 무승부에 6경기째 패배를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경기 결과로 봤을 때 패배가 없을 뿐이지 경기 내용은 리그 2위에 위치한 팀답지 않은 답답함을 좀 보여주고 있긴 하고 거의 매 경기 실점을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두 팀 최근 경기력을 비교했을 때 가시마가 좀 더 나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리그 원정 직전 5경기에서 4승 1무를 기록하면서 원정 경기 기복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가 위에 말씀드린 대로 공격력은 날카롭지만 다소 아쉬운 수비로 거의 매 경기 실점을 하고 있고 두 팀 순위에서 보듯이 큰 차이가 나지 않는 만큼 이번 경기 어느 한 팀의 승리를 가져가면서 무승부까지 받쳐서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경기 홈 빗셀고베보다는 득점력에서 더 월등한 가시마 쪽으로 조금 더 무게를 더 두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 사간도스 대 가시와. 두 팀 최근 보여주는 경기력이 부진하고 순위도 비슷한 만큼 팽팽한 경기를 치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두 팀 3번의 맞대결에서 연속 무승부를 기록할 만큼 경기력에서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두 팀 상성상 가시화가 조금 더 우세해 보이고 사간도스가 가시화를 상대한 8경기에서 8경기 연속 실점을 할 만큼 가시화에게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홈에서도 오락가락하는 경기 기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골을 좀 몰아 넣을 때는 3골, 5골씩 몰아 넣지만 넣지 못하는 경기에서는 아예 한 골도 넣지 못하고 2~3골씩 실점을 하면서 좀 알 수 없는 경기 내용을 보이고 있는 사간도스입니다. 물론 가시화가 원정에서 8경기째 승리를 챙기지 못하면서 원정 경기 기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그 기복을 끊어낼 타이밍이 이번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원정팀으로 저는 꺾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화가 지금 원정에서 8경기째 승리가 없긴 하지만 그 8번의 경기에서 5번의 무승부를 기록했고 실점률이 높긴 하지만 득점률도 높기 때문에 최근 경기 기복을 보이고 있는 사간도스의 수비는 좀 충분히 뚫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 광주FC 대 제주. 리그 8위, 7위에 위치한 두 팀의 경기이고 이번 경기 수중전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예측하기가 힘든 경기입니다. 광주는 후반에 급격하게 집중력을 잃으면서 골을 내줬고 직전 2경기에서 연패를 기록하면서 부진합니다. 핵심 선수인 안영규 선수가 부상 회복하면서 점점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고 많은 부상 선수들이 빠른 회복으로 스쿼드가 점점 단단해지고 있는 모양새긴 합니다. 근데 저는 이번 경기 광주보다 제주 쪽으로 조금 더 꺾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광주 쪽으로 지금 60.8% 이상 몰리고 있는데 두 팀 최근 보여주는 경기력에 큰 차이가 없고 위에 말씀드린 대로 수중전이기 때문에 어떠한 변수가 생겨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제주의 15.4% 이쪽이 더 끌리는 상황이고 최근에 헤이스 선수가 두 경기 연속 득점을 올리면서 물오른 득점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만 합니다. 또 헤이스 선수가 친정팀인 광주를 상대로 경기하기 때문에 어떠한 내용으로 경기를 풀어나갈지가 기대가 되는 경기이고 최근 2경기에서 4골을 기록하면서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는 제주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충분히 꺾어볼만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광주가 직전 홈 경기에서 강팀인 김천 상무를 상대로 2대0 스코어를 보여줬고 울산까지 잡아내는 홈 강세를 이어왔기 때문에 수중전이다 뭐다 뭐 다 제쳐두고 정석으로 픽하실 분들은 광주의 승리를 가져가시고 저는 이번 경기는 광주의 승리보다 제주의 승리로 좀 꺾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4번 경기 인천 대 강원FC. 인천은 2경기 연패, 강원은 컵경기 포함 3경기 연패 기록하면서 두 팀 최근 부진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전력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만큼 이번 경기 두 팀 부진한 만큼 무승부를 배제할 수 없는 경기로 보입니다. 제주는 무고사라는 걸실한 공격수를 보유하고 있지만 무고사에게 연결되는 볼 자체의 질이 굉장히 떨어진 상황이라서 연속된 좀 답답함을 보이고 있고 그 때문에 무고사 선수는 슈팅 자체를 거의 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격 쪽에서 활기를 불어 넣어주는 핵심 선수인 제르소 선수의 부상으로 인한 부재가 굉장히 커 보이는 인천입니다.
강원도 마찬가지로 답답한 경기력을 보이면서 이상한 경기 기복을 보이고 있고 최근 경기들에서는 득점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아마 이번 경기는 두 팀 허공에 삽질만 하다가 저득점 무승부로 끝나거나 아니면 헐거운 수비 탓에 고득점 무승부로 경기가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보면서 저는 이번 경기에서 단통 무승부를 좀 가져가 볼 건데, 그래도 강원이 그나마 전방에서 조금 더 날카로운 공격 전개를 펼치기 때문에 강원의 승리를 챙겨가면서 좀 무승부를 바쳐서 가시는 것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승무패 41회차 14경기 알아봤습니다. 제가 구매하는 최종 구매 내역은 월 3,990원에 꺽볼 회원에 가입하시면 제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회원 전용 이미지로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승무패 42회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